안녕하세요.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좀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게리 겐슬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SEC 의장으로 거의 임명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아직 뭐 정확하게 임명된 건 아닙니다. 진명이 예상되고 아직은 상원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원에서만 통과가 되면 게리 겐슬러는 SEC 의장이 되는 거죠. 근데 SEC 의장이 되는 이 게리 겐슬러가 여러 가지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암호화폐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막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좀 보이게 되는데요. 뭐 그런 것도 좀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마이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번역을 제가 했는데 그거 살짝 이제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요 게리 겐슬러는 규제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뭔가 그림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게리 겐슬러는 모든 거 거의 비트코인 빼고 모든 것들을 거의 뭐 증권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XRP만 증권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것들도 보시면은 다 증권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뉴스 기사를. 그리고 비트코인도 뭐 그렇게 아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규제 대상으로서 계속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쭉쭉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2021년 뉴스입니다. 2021년 1월 13일인데 여기에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가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 당선되면 비트코인 ETF의 긍정적 신호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뭐 XRP가 증권이나 충분한 사례가 있다 뭐 이렇게 해왔는데 비트코인은 조금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은 2018년 4월 23일 월요일에 전직 미국 정부 감독기관 직원인 여기 게리 겐슬러 여기 직원이었어요. 게리 겐슬러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더리움과 XRP는 자격 미달 증권에 속한다. 자, 이더리움 재단은 이더리움의 공급 혹은 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재단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전체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라고 합니다. XRP는 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뭐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재단의 보유량이 1%도 되지 않는다. 좀 약간 좀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XRP는 그다음 근데 리플 대변인이 이때 얘기했는데 톰 체닉이라는 분이 XRP는 보유자에게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에 아주 큰 2017년이 지나고 2018년 하락장일 때 이런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증권에 속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과거에 돌았었다.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상을 봤었던 MIT 컨퍼런스, 이더리움, 리플, 증권화, 시장 충격 미칠 걸 이런 거 이제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생방송으로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었어요. 이 영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SEC 소송이 아니라 리플사하고 초기 투자자들하고의 그 소송 케이스가 얘가 말했을 때는 9개월에서 2년, 5년, 길게는 최소 2년, 5년 생각한다. SEC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건이다라고 이제 말했는데 2021년에는 SEC가 소송을 하는 바람에 지금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더리움까지 증권화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이더리움 이렇게 말한 게리 겐슬러인데 이더리움도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리플이 소송이 당했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거 뉴스가 기사가 난 이후에 2018년 4월이죠. 3개월 뒤에 자 미국 하원의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이제 게리 갱슬러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때 게리 갱슬러가 누군지 저는 깊게 알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깊게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청문회가 3개월 뒤에 열리고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리 갱슬러가 이때 지금 보시면은 7월 17일이죠. 7월 18일 수요일 이때도 청문회 중이었어요. 이때 게리 갱슬러가 암호화폐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하길 바란다. 비록 아직도 극복해야 할 수많은 기술적 문제와 업계의 난관들이 있지만 나는 암호화폐 기술이 성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게리 갱슬러는 어떤 규제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다른 것을 문제가 되는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고 이거를 암호화폐에 안 좋은 것으로서 뭔가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극복해야 할 난관들을 극복을 하고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리 갱슬러가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옹호적인 거는 아니다라는 거, XRP만 지금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더리움도 있고요, 비트코인도 상당히 뭐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리브라도 증권으로 분류해야 2019년 7월이에요. 게리 갱슬러가 리브라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리브라는 투자 대상에 가깝고 심지어 일부 은행 구조와 비슷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자, 리브라 투자 토큰을 받고 리브라 통화 바스켓에 발생한 이자가 해당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된다 라고 하면서 리브라까지 증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소수 주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다양한 채널에서 사용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5년에서 10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보면은 블록체인 규제 없이 가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블록체인 이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뉴욕 2018년 체인사이드 블록체인 리더십 서밋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는 금융당국의 규제 없이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일이 최우선인 과제이며 이는 ETF나 ICO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2018년, 2019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규제가 들어가는 거, 이거를 굉장히 일을 추진을 많이 했죠. 그것처럼 이런 규제가 없이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리 갱슬러가 가장 핵심으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규제를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SEC 의장으로 들어서고 암호화폐 시장을 리드를 할 때 아마 규제를 먼저 빨리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지 않을까, 블록체인의 발전을 위해서,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요 게리 갱슬러가 보시면은 비트코인 안정에 감독 필요, 보이시죠? 암호화폐 사건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좀 불안한 것도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리 갱슬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의 인터뷰와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XRP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게리 갱슬러가 보는 것은, 자, 이런 것들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번역을 한 건데 한번 살짝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련된, 마이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think mining today is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마이닝은 오늘날 중앙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탈중앙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언제 인터뷰한지는 모르겠어요. MIT 그때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Well, it somewhat depends on 자, 토큰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token, but there's clusters of centralization. 자, 하지만 요 토큰에서 모든 거의 토큰에서는 중앙화의 클러스터가 이제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Though I haven't looked at the recent 최근 statistics, I 통계를 think 보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3 or maybe just 2 세 개 mining 또는 두 개의 pools 마이닝 풀은 represent. 비트코인 마이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나타났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50%
비트코인 마이닝으로 인해 비트코인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앙화된 것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게리 겐슬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Over 50% of Bitcoin mining. Usually it's 2 or 3 mining pools that represent 자, 이게 이더리움의 절반을 나타내는 두세 개의 마이닝 풀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더리움이 지금 마이닝 풀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비트코인이 지금 about half of 마이닝이 the 되고 있습니다. Ethereum. And it's 10 or 12 mining pools 자, 10개 혹은 12개의 마이닝 풀, 그 나머지 마이닝 풀은 다 95%, 그 전체 95%, 나머지 부분에서 95%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마이닝이 좀 더 많이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마이닝. that represent about 95% of the mining. And among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상위 3개 중 2개는 중국이 있고 1개는 러시아에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개는 중국이고 1개는 러시아에. 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이 됐죠. 이제 앞으로 움직이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친중국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게 될 것 같고, 암호화폐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게리 갱슬러가 있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비트코인을 허락을 하고 ETF로 허락을 한다. 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라면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트코인도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을 풀어갈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저는 중국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암호화폐가 성장을 하려면 비트코인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 중국하고의 연관성, 러시아하고의 연관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리 갱슬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런 뉴스와 이런 인터뷰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응원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규제가 확실히 되어져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XRP만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좀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규제가 완성이 돼야 암호화폐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게리 겐슨의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규제가 다른 때보다도 좀 빨리 생겨나는 2021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리 갱슬러에 대한 제 생각을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게 됐고요. 뭐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